4구 타입은 100세대. 네. 그리고 이제 5구 타입, 우리 이제 25평이죠? 네, 제일 예. 많네요. 그렇죠. 예, 1178세대고요. 네. 34평 84 타입이 607세대. 네. 제일 큰 평형 104 타입이 지금 175세대로 일단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 평형도 그러면 지난번 주민 설명회 1차하고 약간 변동이 네, 있나요? 처음에 1차 주민 설명회 때는 광명 3구역은 조금 대형 평수로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네네. 평형이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네. 지금 이제 2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달력이 하나 뒤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겨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아쉽고 길거리에 은행나무 잎들 그냥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네. 아직 가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이제 12월 들어오면 네. 이제 연말 계획도 세우실 거고 이제 잦은 이제 술자리도 만나실 거고 하겠지만 네. 건강한 한 달 마지막으로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네. 조금 반가운 소식으로 함께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식? 뭐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공공재개발 3구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오랜만에 3구역 소식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3구역 플래카드가 떴어요. 그죠? 네. 네. 드디어 그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이 주민들께서 함께 모여서 2차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네, 11월 8일 날 가졌는데요. 네. 그 내용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3구역 공공재개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네. 예, 그리고 사업 설명회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 3구역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네. 아직까지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명 사거리역에서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광명 사거리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기존에 광명 뉴타운에 포함되어 있던 곳이 해제가 되면서 노후주택들이 계속 슬럼화되어 있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3구역, 17구역, 23구역을 통합으로 해서 광명 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던 거고요. 면적은 약 한 8만 1,202제곱미터라 네. 이게 약 한 2만 5천? 2만 4천? 뭐 요 정도 되는 네. 평수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도 아파트가 꽤 많이 들어설 예정이죠. 강단지로. 그쪽에는 다른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건너편에 뭐 여러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비해서 네, 네. 북서쪽에는 이제 3구역이 네. 단독으로 빛나게 될 곳이기 때문에 유일하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3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뒤쪽에 이제 목감천도 흐르고 개봉동 쪽에 계웅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자연 환경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은 곳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남쪽, 북쪽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3구역만큼 가깝기는 어려워요. 더군다나 광명 사거리역에서. 평지예요. 언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3구역이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기대는 광명 3구역 공공재개발의 역사 네. 내지는 그동안의 과정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3구역은 원래 광명 뉴타운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네. 곳이 된 게 네. 2007년도 7월 30일이었습니다. 23개 구역이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네. 17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월 9일 날 해제가 됐고요. 이제 3구역이 2014년도 1월 6일 날 해제되고 네. 13구역이 15년도 4월 29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왜 어떤 데는 다 같은 구역인데 어떤 데는 C라 그러고 어떤 데는 R이라 그러나요? 아, 그거 궁금하시죠? 광명 3구역 있는데 이쪽은 상업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C라고 되어 있는 데는 상업지역인 거고요. 네네.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거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계속 되다가 해제구역으로 남아있다가 이제 2021년도 8월 30일 날 네. 공공재개발 통합공모를 하게 돼서 네. 드디어 2022년도 11월 8일 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쵸. 2024년도 2월 28일 날 LH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준비위원회 지원 관리 약정 체결을 맺었고요. 저희가 소식 드리려고 하는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2차 설명회가 2024년도 11월 8일 날 공교롭게도 후보지 선정한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본격적인 2차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된 거죠. 예. 대표님, 네.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또 쉬운 말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민간재개발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건 민간재개발보다 나쁜 못하지 않냐. 못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하시는데 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공이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재개발은 조합이 결성이 돼서 주민들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많고 네. 길게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공공이 같이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데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도시규제 완화를 한다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상한 용적률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더 잡아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기본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 재개발의 가장 핵심인 신속한 인허가 부분입니다. 계속 늦춰지면서 생기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심의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통합으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바로바로 허가를 받고 바로바로 인허가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재개발이 만약에 한 10년 걸린다면 그러면 재개발은 5년으로 단축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그 앞에 있는 11구역, 뭐 4구역, 2구역 이런 것들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렸다면 네. 공공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년에서 10년 안에 아파트가 다 지어진다는 거예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업 리스크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사업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소유자들의 권리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네. 예, 그런 사업인 거고요.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분양가 예.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이제 구역이 되는 거죠. 대표님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급 계획안이 이제 나왔을 텐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광명동 144-1번지 일대를 네. 광명 3구역이 이제 개발을 하는 사업인 거고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나와 있는 가 공급 계획안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으로 이렇게 지금 지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네. 건폐율은 32.08%, 용적률이 463.14%라면 민간 재개발 쪽에 해당되는 뉴타운에 용적률이 보통 28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300% 미만인데 엄청나게 높은 3구역은 엄청나게 용적률이 높은 거죠. 네. 아마 광명 뉴타운 안에서는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그 구역계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1,755명인데요. 네. 총 2,310세대가 일단은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네. 분양이 한 6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뭐 거기에 네. 이제 임대 아파트도 좀 있겠지만 네. 지난번에도 주민 설명회 한번 하면서 구역계가 나왔었잖아요. 1차 주민 설명회 했었었죠. 네. 그때랑 모양이 똑같은가요? 아니요, 틀려요. 1차 주민 설명회 때는 정확한 이렇게 구역계가 나온 게 아니고 3구역 전체에 대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설명회를 마쳤는데요. LH와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했겠죠. 지금 현재 광명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천왕동 가는 쪽 대로변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부터 그쪽 천왕동 쪽까지의 대로변의 상가의 소유주분들이 재척을 좀 해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빠진 거네요. 그럼 그쪽이. 그렇죠. 재척을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렇죠. 예. 대로변에 있는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재척으로 인해서 본인들을 좀 빼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뒤쪽에는 주택가잖아요. 네. 예. 주택가에 사실은 주민들께서 같이 다 포함을 시켜줬으면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조금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구역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정확한 구역계는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요 구역계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1,755명이라는 거고요. LH와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하시는 그 대표들께서 요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들과 이제 충분히 의견을 조율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네. 연락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그런 또 변경이 부분들은. 있을 수 그럼요, 있다. 이런 예, 이야기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색깔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아, 왜 색깔이 다르냐면요. 네. 광명 사거리역 그 250m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이 광명 3구역입니다. 네. 대로변 쪽에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고요. 맞아요. 다른 구역에 비해서 광명 3구역은 네.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유명무실하게 상업 그 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었죠. 네네. 그래서 일부분의 그 용도를 조금 맞추고 위치를 좀 바꿔서 네. 여기 지금 앞쪽에 지금 부분에, 거기를 이제 일반 상업지역으로 만들면서 네. 여기에는 주상복합이 들어갈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네.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여기 이제 녹지와 녹지. 공원들이 조성될 예정에 있고요. 여기 녹지하고 여기 목감천하고 합쳐지면 정말 효과가 그렇죠. 크겠어요. 예, 3구역만에 또
아주 장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계획해서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인데 2,310세대가 지금 공급 예정에 있는데요. 그중에 3구 타입 250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랑 임대 아파트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제 4구 타입부터 이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합쳐져서 이제 공급 예정에 있는데 4구 타입은 100세대, 네. 그리고 이제 5구 타입 우리 이제 25평이죠. 네, 제일 많네요. 그렇죠. 예, 1178세대고요. 네. 34평 8사 타입이 607세대, 네. 제일 큰 평형 104 타입이 지금 175세대로 일단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이 평형도 그러면 지난번 주민 설명회 1차하고 약간 변동이 네, 있나요? 처음에 1차 주민 설명회 때는 광명 3구역은 조금 대형 평수로 가자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네네. 평형이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여기 또한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통해서 변경이 약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광명 3구역에 그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 뭐 이주하고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죠, 그죠. 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선정 동의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딱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명 3구역은 이제 앞으로 가게 되죠. 공공재개발의 장점인 통합 심의를 통해서 네. 빠르게 심의가 끝나면 네.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가 공동 계획안 있죠. 네. 거기에서 조금 변경이 되겠지만 여기 요 면적에 몇 평형의 아파트를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거를 네. 이제 시청을 통해서 인가를 받고 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면 조합원님들 감정 평가를 하겠죠. 네. 분양 신청도 하게 될 거고요. 네. 분양 신청을 통해서 이제 권리 배분이 다 끝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네. 이주와 철거 단계를 걸치게 되는 거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202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31년도쯤에 광명 3구역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면 아주 좋은 거고요.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은 그 시까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쵸. 저희 사무실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거 뭐 이렇지 않냐라고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네. 먼저 물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건설사, 네. 공공재개발이라면 이거 아파트 LH에서 짓는 LH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네.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LH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일군 브랜드가 지금 많이들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합원님들이 선택을 해서 건설사를 선택을 해서 총회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절대 LH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점. 그러니까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LH는 그냥 우리처럼 조합원하고 같이 시행사가 되는 것이지 시행자가 되는 것이지 시공사는 아닌 거죠. 시공사는 아니고 또 LH가 시행도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LH가 우리 3구역 주민대표 회의들과 같이 공동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LH는 사실은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요.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3구역인 손사분들이 그렇죠. 조합원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설사 이름에 LH가 붙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네. 또 LH가 같이 하니까 임대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짓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셔요. 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재건축 사업이랑 틀려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엔 법으로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의 일부를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차인 분들 그렇죠.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임대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지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공공재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법정상한 용적률의 120%를 잡아줘서 초과 용적률에 대해서 50%를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를.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 아파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용적률을 더해주는 거기에 50%를 짓는 거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짓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 얘기도 했어요. 이게 LH가 하면 감정평가를 좀 낮춰서 하지 않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LH의 자산이 아니고 이 소유자분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회사를 통해서 산술평가를 평균을 내려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공재개발이라서 실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광명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공공재개발은 특히 실거주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예. 네. 그것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현재 광명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연히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네. 그 허가의 조건이 완화가 됐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60제곱미터 이상, 네.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18평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시는 분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는 거고요. 네. 빌라 다세대 같은 거를 지금 사고 파는 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예, 허가 조건인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60평방미터 이상 되는 토지를 가지신 분은 실거주를 하셔야 되지만 60평방미터 이하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네. 빌라는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물건들을 사면 현금 청산된다는데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전혀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랑은 틀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금 청산과는 무관한 사업이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재개발이 아까 말씀드렸죠. 22년도 11월 8일 날 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받는 거지 네. 지금 사고 판다고 해서 현금 청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사고 파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관리 처분 전까지도 사실 수 있고 네, 관리 그렇죠. 처분 후에도 거래 네, 가능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광명 상구역은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 드렸을 텐데 네.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해야겠죠. 네. 예, 그래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건 이미 LH랑 그 MOU 체계를 맺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LH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정 동의서를 같이 걷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빨리 이제 동의서를 받으셔서 네. 최대한 상구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많이들 협조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빨리 3분의 2가 넘어야 네네. 이제 지정이 되는 거니까 네. 빠른 동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3구역, 7구역이 다 핫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매매도 많이 됐었고 네. 문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매매 가능한 그런 빌라는 어느 정도 시세일까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가 한 6평 정도 되는 거에 네. 전용 13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네. 방 3개 욕실 하나짜리 3층에 공동주택 가격이 1억 4,400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매가 지금 4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4억 2천. 예,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제 임대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지가 7평 정도 되고요. 네. 전용이 17평이니까 좀 넉넉하죠? 네. 네, 그런데 방 3개 욕실 하나인데 반지층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1억 2,600만 원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네. 월세가 지금 1억 6천에 20만 원 정도 임대를 놓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매매가 4억 5천 정도 되니까 지금 한 2억 9천 정도? 오늘 이렇게 광명 3구역 네. 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지금 현재 매물은 또 어느 정도 시세인지 알아봤습니다. 네. 3구역의 주민 설명회나 아니면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될지 되게 고민을 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이런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광명 3구역에 대한 소식과 함께 했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들 많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네, 틸수 광명 네. 입주 중이고 네. 또 호반 서밋도 계속 입주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월세 임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그리고 지금 광명 3구역처럼 투자 계획을 또 고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두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오겠어요? 한편 반갑고 네. 한편 약간 슬퍼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첫눈이 언제쯤 올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네. 남은 2024년 네. 너희 야무지게 계획하셨던 게 있으면 꼭 이루시는 네. 그런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사거리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